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중단원 발전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여러분들 그 그래프가 참 중요한데, 우리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또 무리함수에서는 이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fx는 이제 전부 다 주어져 있고 gx는 a, b, c, d라는 개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x는 2가 아니고 x가 2분의 3이 아니다. 예, 이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gx가 x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gx의 점근선을 구하라. 결국 gx라는 그래프의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gx의 그래프를 구해야지, ABCD가 뭔지 알아야지 그것의 점근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 같아요. f.gx가 x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건 이 도트를 괄호로 이제 바꿀 줄 아느냐, f 괄호 gx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이 g를 먼저 하고, 가까운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먼 걸 해라. 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먼저 가까운 gx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x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가 얘인데 2x 빼기 4분의 3x 플러스 5인데 x 위치에 지금 gx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느냐? 2gx 빼기 4, 그 다음에 3gx 플러스 5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f.gx를 구했어요. 근데 얘가 뭐다? 얘가 x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얘를 잘 정리하면 gx가 뭔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맨 처음에 양변에 뭘 곱해야 되겠어요? 예, 2gx 빼기 4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3gx 플러스 5는 x 가로 열고 2gx 빼기 4가 되겠죠. 자, x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 2x gx 빼기 4x가 되겠죠. 좌변은 3g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자, 우리 gx 구하고 싶으니까 gx가 있는 식을 좌변으로 넘기면 결국에는 3-2x gx가 될 것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예. 2x gx는 좌변으로, 5는 우변으로 이항한 겁니다. 그럼 이제 gx는 뭐가 된다? gx는 양변을 3-2x로 나눠줘서 예,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된다.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x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5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gx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x는 2x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5다. 이렇게 유리함수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gx 구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떤 꼴로 바꿀 필요가 있죠?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를 y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야지만 우리가 점근선이 뭐랑 뭐다? x는 p고 y는 q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충분히 했을 겁니다. 지금 gx는 자 2x 빼기 3분의 자 이런 꼴로 바꾸려면은 분자를 어떻게 해준다?
자, 분모에 있는 2x 빼기 3 요런 모양을 한번 그냥 일단 써보세요. 일단 써봐라. 뭐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써라. 이렇게 한번 분모에 있는 형태를 분자에 한번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4x 원래 4x 플러스 5가 있었으니까 4x 플러스 5가 되도록 이 앞에랑 뒤에를 맞춰주면 된다. 자, 원래 4x가 있었으니까 앞에는 뭐가 와야 된다? 2가 와야지만 2 곱하기 2x가 돼서 원래 4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와야지 플러스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11이 와야지만 원래 값인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모에 똑같은 값을 분자에 일단 적어준 다음에 앞에 뭐를 적어줘야 2가 되겠는가, 뒤에 뭐를 더해줘야 상수인 5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꼴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분의 이거 그리고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그 분해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2x 빼기 3분의 11이 되죠. 2x 빼기 3, 2x 빼기 3은 약분이 되니까 이거 좀 순서만 좀 고쳐주면 2x 빼기 3분의 11 더하기 2가 되는데, 요 위아래를 이제 요식 우리가 지금 요 앞에 x 앞에 2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위아래를 2로 약분을 해주면 x 빼기 2분의 3분의 2분의 11 더하기 2가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gx다. 그러면은 얘 점근선은 뭐냐? 점근선은 바로 어디랑 어디에 해당이 되는 값이다? 얘, x는 얘랑 y는 얘가 바로 점근선이 되죠. 그래서 x는 2분의 3과 y는 2가 바로 점근선이 된다. 예,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문제는 먼저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gx를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라는 우리가 유리함수의 표준형 형태로 바꿔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요 한 문제만 제대로 풀 줄 알아도 유리함수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들은 다 할 줄 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자, 1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1분의 16 플러스 2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두 점근선에 내린 점을 각각 Q, 수선의 발을, 수선의 발이라는 건 90도가 되도록 내렸다는 얘기죠. 그 QR이라고 각각 할 때 PR 플러스, PQ 플러스 PR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예, 이런 문제네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일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점이 뭐냐? 움직이는 점이 지금 P잖아요. 그쵸? 그러면 P라는 점은 움직일 수 있다. 이 곡선 위를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R의 값도, PR의 값도, PQ의 값도 변하겠죠. 그럼 그 더해지는 값들도 같이 변할 겁니다. 그러면은 P에 따라서 이 PQ 플러스 PR의 값은 당연히 달라질 텐데 언제 가장 작아지고 그 작아지는 최소값이 얼마냐, 예, 그런 문제니까 여기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점인 이 P의 좌표를 우리가 먼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P의 X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P의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할까요? 여기를
이렇게 쫙 내렸을 때 여기를 A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것의 함수값이 바로 Y좌표가 될 테니까 Y좌표는 바로 뭐가 되겠다? A-1분의 16 더하기 2가 바로 P의 좌표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A는 당연히 1보다는 클 겁니다. 왜냐면은 요 함수 자체가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P의 좌표를 정해지면, P의 좌표가 정해지면 이제 Q와 R의 좌표도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Q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Q는 있잖아. P랑 뭐가 같니? Q는 P랑 X좌표는 같아요. 우리가 그대로 내린 거니까. 그러니까 X좌표는 A가 되고 Y좌표는 뭐가 되냐면 지금 높이가 얼마예요? Q의 높이가. Q는 지금 P랑 X좌표는 같고 Y좌표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근선이 Y는 2이기 때문에. 그래서 Q의 좌표는 A, 2고 자, R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R의 좌표는 반대로 P랑 R의 좌표는 일단 X좌표가 얼마예요? R의 X좌표는 지금 여기가 1이니까 R의 X좌표는 1일 거예요. 그리고 R의 Y좌표는 P랑 똑같잖아요. 그쵸? P랑 똑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어떻게? A-1분의 16 더하기 2다. 자, 이렇게 PQR의 좌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PQ 플러스 PR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 PQ를 한번 구해보죠. PQ는 뭡니까, 여러분? PQ는 지금 같은 높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직선 위에 두 점의 거리를 구할 때 지금 X좌표는 같으니까 Y좌표끼리만 빼면 된다. Y좌표끼리. 자, 그러면 Y좌표에서 높은 거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니까 P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빼면 된다. 그러니까 A 빼기 1분의 16 더하기 2라는 P의 그 Y좌표에서 뭘 뺀다? Q의 Y좌표인 2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A-1분의 16이 되겠다. 이게 PQ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PR의 길이는 뭐가 되겠느냐? PR은 이제 이거죠, 이거. PR의 길이는 이번에는 반대로 뭡니까? Y좌표가 똑같으니까 P의 X좌표에서 R의 X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P의 X좌표 얼마? A에서 R의 X좌표 1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A 빼기 이건 쉽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길이다. 그리고 아까 구했던 PQ는 요거니까 이 길이니까 여기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개를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PQ 플러스 PR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A-1분의 16 더하기 A 빼기 1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A는 지금 현재 1보다 크다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수학은 관찰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가 A-1, A-1 동일하잖아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똑같고 둘 다 지금 A가 1보다 큰 상태니까 1을 이항하면 A-1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 바로 산술기하평균을 떠올려야 돼요. 산술기하평균. 우리가 이제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구할 때 산술기하평균이 많이 씁니다. 산술기하평균 우리가 명제 단원에서 배웠었는데 명제에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보면서 A와 B가 0보다 클 때 A 더하기 B분의 2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게 산술기하평균이죠. 자, 이게 산술기하평균인데 실제로는 이 형태보단 양변에 2를 곱한 어떤 형태가 더 많이 쓰이냐면 똑같은 거지만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모양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b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처럼 a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거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a 빼기 1분의 16 곱하기 a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두 개를 더한 것은 2루트 두 개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1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역수관계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이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곱했을 때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2루트 16이 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루트 16은 4의 제곱이니까 8이잖아요. 8. 그러니까 결국 PQ 플러스 PR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8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8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가장 작은 값이 8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최소값은 8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최소가 되는 A값,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P의 X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등호는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A 빼기 1분의 16이랑 A 빼기 1이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쵸? 등호는 그러니까 8이 되는 그 순간의 값이 뭐냐? 그거는 두 값이 같을 때다. 그러면은 이건 16은 A 빼기 1의 제곱이 되니까 A 빼기 1은 4가 되겠죠. 왜냐면 A 빼기 1은 A 빼기 1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가 5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최소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좋은 문제네요. 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 y는 루트 3x 빼기 3 플러스 k의 그래프와 그것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그래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y는 루트 x-3 플러스 k라는 요 무리함수는 어떤 그래프이고, 또 그것의 역함수는 또 뭐고, 역함수는 또 어떻게 그려야 하고, 또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하고, 이런 어떤 그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데, 먼저 알아야 될 거는 y는 루트 fx죠. fx는 루트 x 빼기 3 플러스 k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시작점이 뭐고? 3, k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 k가 뭔지는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k는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점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루트 앞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얘가 바로 우리의 이 fx가 되는 거죠. fx 루트 x 빼기 3 플러스 k라는 f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3이라는 건 고정이 돼 있고 k 값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k 값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과 그것의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함수 y는 fx와 그것의 역함수는 있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죠?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함수랑 그것의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y는 x라는 게 이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을 떠올려서 이 직선에 대해서 y는 fx를 대칭시킨 게 그것이 바로 역함수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 요게 바로 선생님이 지오지브라라는 그래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리 루트 x 빼기 3 플러스 k 그래프, fx 그래프를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알다시피 x좌표는 여기가 지금 3이죠. y좌표는 지금 1.5로 돼 있어요. k 값은 1.5로 돼 있고 이 k 값을 움직이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3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k 값에 따라서 값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자, 뭐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는 이게 지금 fx인데 이것의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와 같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시작점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k,3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 시작점이 k,3이 되도록 그려주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다? 예,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뭐 k,3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작점은 항상 3이고 k 값에 따라서 얘는 거꾸로 좌우로 움직이겠죠. 좌우로.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원래 함수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얘는 좌우로 움직일 겁니다. 한번 그 움직이는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k 값이 위로 움직이면 그것에 대칭이 되는 y는 x에 대칭이 되는 점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이 두 그래프, 이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언제 두 점에서 만나느냐는 거예요. 언제 두 점에서 만나느냐. 지금처럼 k 값이 너무 작으면은 안 만나겠죠. 지금처럼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만나겠느냐. 점점 k 값이 커지다가 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몇 군데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죠. 그쵸? 여기. 그리고 점점 내려가다가 어디서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냐면 k가 정확하게 어디 있을 때? k가 딱 3일 때, k가 3일 때 3,3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 흰색과 그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가 만나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그것의 역함수는 항상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만난다. 마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 위에서 만나듯이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는 y는 x 직선 위에서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점은 3,3에서 일단 만나게 되고 k가 3일 때 만나게 됐다가 k 값이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자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처음엔 3에서 만났다가 더 내려가면 두 점에서 만나고 그래서 한참 더 내려가면 이제 다시 안 만나죠. 그래서 딱 접하는 시기 이 원래 직선이 y는 x랑 딱 이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조금 화면을 키워서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다가 다시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고 다시 한 점에서 만나다가 정확하게 k 값이 내려가다가 3이 되는 딱 순간 두 점에서 만나다가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제 지금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직선이 얘랑 딱 접하는 순간 한 점으로 딱 되니까 접하기 바로 전까지 만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원점 x축, y축이 있고 y는 x라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사실은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가 y는 x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y는 x랑 원래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면 그것을 역함수랑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두 점에서 만나냐면 얘가 3이니까 3,3의 k 값이 3일 때죠. 그러니까 k가 3일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의 역함수도 내가 지금 안 그렸지만 역함수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k 값이 3일 때 최초로 만나다가 이제 위로 이 k 값이 위로 올라가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k는 3보다 아래로 가야 돼요. 이렇게 아래로 가면은 점점 이게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다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느 순간 k가 이렇게 이 곡선과 이 함수와 y는 x가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보다 그 값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값 위에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다가 접하는 순간 한 점이 됐다가 더 내려가면 이제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냐? 일단 k는 3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왜냐면은 3,3에서 우리가 fx와 f 인버스 x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k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딱 접하는 순간까지만 내려가고 접하기 전까지만 내려갔다가 더 내려가 버리면 그 값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은 원래 함수랑 y는 x가 안 만나니까 역함수랑도 만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두 함수를 비교할 때 그것을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루트 x 빼기 3 플러스 k라는 이런 직선과 이런 곡선과 y는 x가 그 대칭이 되는 이 x가 두 점에서 만나면 된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식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이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그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얘를 2차 방정식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루트 x 빼기 3은 자, k를 이항하면 x 빼기 k가 되죠.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 우리가 이게 2차 방정식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루트는 벗겨지죠. x 빼기 3은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k제곱이 되고 이 우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자 더하기로 하자. 더하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3은 0이 된다. 자,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건 그래프와 판별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판별식,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 판별식을 구해서 그것이 0보다 크거나 커야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 그러니까 k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빼기 k제곱 빼기 3이 0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3k제곱 플러스 4k 빼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예, 4ac인데 제가 지금 뭐 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니까 이거 12가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빼면은 4k제곱 4k제곱 없어지죠? 4k 마이너스 11이 0보다 크다. 4k는 11보다 크다. k는 무엇보다 커야 된다? 4분의 11보다 커야 된다. 예.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4분의 11보다 커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은 딱 4분의 11이 되면은 접한다. 그러니까 그것보단 위로 가야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 거를 기억이라고 놓고 밑에 거 니은이라고 놓으면 기억과 니은에서 k 값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4분의 11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는 y는 x 위에서 만나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 역함수라는 건 굉장히 모양이 복잡하고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나는 걸 우리가 둘이 만나는데 사실은 둘이 만날 때 친구도 같이 와서 셋이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역함수랑 만나는 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어차피 y는 x 위에서 만나니까 y는 x랑 만나는 거를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y는 x라는 형태가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y는 x랑 만나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면 k가 3일 때 만나기 시작을 하니까 k가 이렇게 너무 크면은 만나지 않다가 쭉 내려와서 딱 3,3을 지날 때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을 하니까 k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 쭉 그러면은 이제 이 얘랑 그 만나기 위한 조건을 갖다고 놓고 판별식을 하면은 우리가 그 k 값의 범위를 알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그래프도 참고로 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